자, 오늘은 파티앤스터디 마곡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마곡점 여기 좀 이쁜 것 같아요. 네, 예쁩니다. 뭐 요즘에 모임도 많이 하고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한 7개월? 만족하시나요? 여기 네, 사장님께서. 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편집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파티앤스터디 마곡점이었습니다. 예, 좀 상가주가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뭐 온라인으로 다 사고 배송 오고 코로나 2년, 3년 뭐 이렇게 쌓이면서 임차인들이 떠나고 공실상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새로운 상가도 새롭게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공실이 장기화되는 문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시드머니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재창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플랫폼으로 다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났고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계속. 공실도 비용이 좀 발생하죠. 그렇죠. 공실도 아무것도 없어도 관리비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료도 최저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는 거고 뭐 도심에도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서울이 평균이 6.3%거든요. 앞으로 좀 더 어렵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기존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긴 했지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엔잡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공실상가 주인분들도 직접 창업으로 그 공실 탈출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엔잡이나 공실 탈출에 적당한 그 소액 무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무인 사업 아이템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채우진 못하겠지만 떠난 자리의 일부는 무인 사업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인 임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그게 또 약간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좁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가에 사무실이 들어오기도 하고, 상가가 조금 주차가 장점이 있는 상가 쪽에 오피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우리 같은 공간 대여 사업이나 공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럼 실제로 공간 임대 사업으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 상가주분들은 2, 3층 분들한테도 이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게 또 장점이죠. 근데 또 1층인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1층도 이미 뭐 아이스크림, 문방구 다 들어와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상가주의 고민은 공실 탈출인데 네. 임대 안 되면 본인들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유통이 단축되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상가 돈이 뭐 많아서 산 게 아니라, 그분들도 이자가 이미 나가고 있어요. 이자가 나가고 있고, 또 상가가 오랫동안 비거나 낮은 가격에 임차를 맺어버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되는 문제도 놓이고, 이슈는 있어요. 하지만 공실상가 주인분들이 직접 창업하는 거 약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엔잡러들은 임대료 내고 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면 공실상가 주인분들은 이자는 뭘 안 해도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 관리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유통을 단축하는 일이고 또 임대사업하고 공간대여 사업이 되게 비슷해요 사실. 2년간 빌려주는 거를 1시간 단위로 빌려준다. 물론 2년 동안 계약하면 뭐 신경 쓸 게 없지만 공간 임대는 이제 2시간 쓰고 가면 셀프 청소하고 가더라도 좀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공실 탈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창업 문의 자체가 그 직장 탈출을 위한 엔잡러들의 창업 문의가 굉장히 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계속 오랫동안 이제 비기 시작하니까 건물주들이 상가 주인들이 이제 결심의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2023년도에는 진짜 낮게라도 임대를 내놓거나 아니면 직접 탈출하는 우리 동네한테 맞는 또 우리 주변에 마침 부동산 근처에 없는 무인 사업을 직접 차려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는 좀 더 기다려야지라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직장인, 투잡, 엔잡을 꿈꾸는 사람들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엔잡, 투잡 시도 많이 하죠 요즘에. 엔잡 투잡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예를 들면 뭐 블로그로 애드 포스트 뭐 이런 거 받아라 또 뭐 스마트 스토어로 팔고 구매 대행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들 무자본 창업도 있고 실제 그 저희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한 창업 문의도 직장인분들이 많아요. 뭐 이런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 직장에 대한 또 불경기 겪으면서 그 직장에 대한 불안도 있고 은퇴도 있고 예전처럼 오래 다니는 직장은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벌 수 있을 때 무인 사업으로 뭐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좀 빠른 뭐 명예퇴직 이런 거를 준비한다거나 직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쌓은 커리어가 있잖아요. 뭐 나는 마케팅 팀에 있고 또 또는 회계팀에 있어서 이 자영업에도 그동안에 쌓아놓은 커리어를 활용해서
약간 계획적으로 잘 수행하고 멀티 매장으로 확장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직장을 관두는 타이밍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마트한 엔잡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창업 문의하신 분들 연령대가 좀 다양한가요? 다양해요. 30대도 있고요. 튼튼한 직장을 다니면서 뭐 40대도 있으시고 오히려 이제 은퇴를 좀 빨리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50대도 있으시고 연령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연령대다. 네, 네. 다양해진 거죠. 예전에는 보통 40대 이렇게 딱 있었는데 이제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업 소득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인 거죠, 맞죠? 그렇죠. 인플레가 올랐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뭐 이런 준비들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매력을 잃었고 뭐 이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늘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임대는 좀 적정한 가격이에요. 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00에 창업했다, 500에 창업했다, 뭐 1000만 원에 창업했다, 뭐 2000, 3000 이렇게 창업했다. 이건 개인의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누군가 의자만 있으면 빌려 쓸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되게 멋진 공간을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도 뭐 최소액, 최고액을 해도 소액 창업이긴 하죠. 이 사업, 공간 대여 사업뿐만 아니라 이 무인 사업들이 대부분 소액의 컨셉에 맞춰져 있어요. 네. 무자본 창업보다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뭐 무자본 창업은 이제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하겠죠. 뭐 예를 들면 빈 하나 파는데 뭐 수만 명이 달려들어 있는 거라면 어쨌든 그 지역 기반으로 실제 어떤 실존하는 공간을 이제 어떤 품질로 빌려주느냐의 느낌이고 또 이 사업을 얼마나 길게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좀 깨끗한 상가를 아주 싸게 차려서 잠깐 하고 또 넘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니까 부업하는 분들이 55만 명이라고 하는 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 3년 전만 했어도 창업 문의가 이제 공실 탈출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예전에 10명 중에 9명이 상가 주인들이 전화 주셨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이 그냥 직장을 다니시면서 문의를 주세요. 이제 경매 공매를 받으려고 한다 곧 뭐 이러면서 전화 주시기도 하고 내가 싸게 상가를 사더라도 어차피 빌 거야까지 각오하는 상태에서 그 빈 기간 아니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간을 기다리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 대여 사업도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무인 사업 검토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이런 거는 말씀하신 그런 인구가 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좀 유별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대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듯이 그냥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직장 탈출과 공실 탈출에 대한 키워드를 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잘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았다기보단 일찍 잡았다가 지금 대두돼서 그렇지 사실 그 현상은 공실이 된 지도 오래됐고 투잡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사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공간대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대여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브랜드를 같이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이런 멋진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차원에서 뭐 블로그랑 뭐 인스타 이런 거 SNS 활동을 할 때 그 키워드를 공실 탈출, 직장 탈출 이렇게 약간 좀 자극적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쏙쏙 와닿는 단어를 뽑았다거나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키워드를 좀 빨리 잡았던 것 같긴 해요. 다른 공간 임대 사업자들하고는 다르게 그 강력한 커뮤니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반문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공간을 꾸며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는 너무 비싸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멘붕이 올 때도 있는데. 그럼 사실 뭐 300이면 지금이라도 제가 하면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일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소비자가 여러 층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최저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임이 또 중요한 사람을 불렀고 소중한 사람을 불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여기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30명이 가장 싸게 노는 방법 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그 300만 원에 창업한 그런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공간 임대 사업의 프리미엄화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우리보다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이라기보단 저가는 아닙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들었어요. 평균이 실종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수요가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면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순간에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떨 땐 저도 뭐 예를 들면 컵라면 먹지만 어떨 때는 또 호텔 가서 먹기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쓰이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인 품질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나라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그 품질에 맞춰 나가다 보면 뭐 이 시장도 어쨌든 간에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뭐 잘해보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오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누가 더 잘하는 행동이냐 뭐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땐 저도 300에 한번 차려봐? 막 이런 생각 들죠.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거 하고 싶은 분은 그런 거 하시는 거고 또 이런 거 하고 싶은 분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는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투자비 시대인데 결국 사람들이 일찍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위에서 조금 다양한 제안과 공간에 대한 그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